우리가 이쪽 국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하이힐드 이 금리가 안 떨어지면 예, 그렇죠. 우리가 좀 찜찜하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뭐 최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이 예,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그래서 이익 빠지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예. 된다. 이거는 곧 빠질 주가다라고 하는 해석은 예. 이제는 원달러 환율도 저는 여기서 이제 1320까지 갔었는데 한 1250원까지는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논리가 뭐 똑같은 예, 논리니까요. 맞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8월 1일 8월 첫 날입니다. 오늘 예. 네,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도 상당히 강하게 또 추가적으로 한 6% 오르면서 890불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회의를 모닝 미팅 때 박성구 프로가 얘기를 해줬지만 반등 국면 바닥 찍었다고 했을 때 반등 국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다우보다는 S&P 500,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스닥 100이죠, 그죠? 예, 나스닥 예. 100입니다. 반등 국면에서는 나스닥 100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나스닥 100 중심의 그 특히 뭐 성장주들 그동안에 예.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이 강하게 올라갔고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성장주가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 빠져야 된다. 그런데 뭐 2.65%까지 빠졌어요. 예. 예.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예. 급락하면서 반등을 위한 그 반드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보니까요, 그 미국 시장의 그 다음 FOMC 회의에 그 다음 9월 21일 날 있고 예. 11월 2일 그리고 12월 14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50pp 예. 그게 이제 뭐 72% 정도 확률 그리고 11월 달에 68% 그리고 68% 25bp 올리는 확률이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뭐 50bp 25bp 예. 이렇게 올린다라고 돼 있는데 그 미팅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요 우리 문희서가 가져온 이 자료 보면 내년에 금리가 빠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이제 꺾이는 걸로 네. 됐습니다. 내년 5월 그리고 6월 7월 이때 되면 다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금리 공포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는 예. 그런 느낌을 보였어요. 그 최상무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매크로 환경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내는지 예.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예.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R의 공포, 두 가지 R이죠. 리세션과 금리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공포였는데 방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제 16배, 15배까지도 한번 빠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쭉 예.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1개월 정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그 성과 분해를 해보면은 네, S&P 500이 9.1%가 올랐는데요. 네, 실제로 실적은 최근에 조금씩 추정치는 둔화되는 느낌인데 그 실적 둔화되는데 주가는 왜 오르지? 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심지어는 유튜브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네, 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S&P 500이 9.1% 올랐는데 프라이스는 EPS 곱하기 P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하고 멀티플인데 지금 EPS 그로스는 1개월간 0.6%가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개월간 보시면 0.6%가 빠졌고 PE 멀티플은 9.8%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9.8 플러스 0.6 하면 대충 한 9%대 초반의 수익률이 나온 거고요. 이 이유는 그 EPS 그로스가 둔화됐지만 할인율,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할인율의 네. 하락으로 인해서 PE 멀티플의 확대가 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옆에 산식을 써놨지만 할인율이 하락되면은 PE 멀티플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상승은 이익의 둔화보다도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PE 멀티플 상승이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이익의 둔화가 일어나겠지만 그 부분이 차츰차츰 조금씩 일어나고 실제로 할인율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PE 멀티플의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익 자체가 추정치가 뭐 10% 20%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빠지는 것보다는 할인율 하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최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이 예,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그래서 이익 빠지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네. 된다. 이거는 곧 빠질 주가다라고 하는 해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4.3% 올랐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9.1%의 상승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EPS는 0.4%가 빠졌고 뭐가 일주일에 4.3% 올랐다는 거죠? 주가가 S&P 500이 4.3%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예, 일주일 동안에. 1개월 동안은 플러스 9% 예, 올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이 1개월 동안의 상승률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그러네요. EPS는 0.4%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100에 주로 들어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지수에 집중이 돼 있고 그 S&P 500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상당히 강했고 S&P 500도 역시 그 집중도가 상위 빅테크 를 비롯한 10종목의 집중도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그 10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대체로 5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 빅테크 위주로요. 나머지 금융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선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은 그동안 좀 실적 하향 그 조정이 조금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실적을 좀 높게 잡았던 애널들이 조정을 하면서 구글은 3.1%, 아마존은 한 1.5% 정도의 실적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미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YTD로 보면은 S&P 500이 13.3%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EPS 조정이 좀 축소가 돼서 6.4% YTD로 EPS 조정이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7월 29일 현재로 PER이 지금 17.4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4.12배 그리고 ROE는 23.6%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같은 경우 애플이 2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6배, 구글 18배, 아마존이 50배 밑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50배 정도로 올라왔고요. 메타가 여전히 그 싸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더 싸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1.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8.6배 그리고 엔비디아가 31.3배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월요일에 온세미 컨덕터라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우버, AMD, 스타벅스, 수요일에는 부킹닷컴, 그리고 목요일에는 크록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거의 중반 이상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대체로 마무리됐습니다. 섹터 흐름 보시면은 최근 1개월 성과를 또 가져왔는데 내내 말씀드렸듯이 PE 멀티플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의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유소비자 IT가 대표적인 그 주요 섹터고요. 홈빌더도 그간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금리 레벨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번 달에 16%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하고 금리차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정도 잠깐 보시면 일주일하고 1개월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요. 미국채 10년물이 2.65%를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10bp가 빠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36bp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하락이 있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5%로 주간 기준으로 20bp. 지난주에 PC 물가도 발표가 됐지만 좀 올랐고요. 실질 금리는 31bp가 빠지면서 10bp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24bp, 마이너스 24bp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주 안전한 그 미국채 이외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회사채하고 가장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들 마저도 금리가 레벨 다운되고 있는데요. 무디스 등급 AAA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3.9%, 그 주간 기준으로 7bp가 빠졌고 그 월간 기준은 10bp가 빠졌고요. 좀 위험한 BAA 등급은 5.1%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bp, 월간 기준으로 28bp가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힐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힐드가 그 월간 기준으로 1.38%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 138bp가 빠지면서 지난번에 8.3 넘어갔던 걸로 봤었는데 그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8.88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거의 9% 근처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38%가 빠져서 7.5%가 를 기록을 했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에 그 적용하는 할인율이 국채일 수는 없잖아요. 기업들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가에 적용되는 할인율 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프록시로 쓰는 게 사실 하이힐드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가 급락을 했다는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멀티플의 확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하이힐드 금리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아마 멀티플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그 주시에서 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하이힐드 지표를 최상무 얘기처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코로나 때 이제 11% 넘었다가 그죠? 이 하이힐드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그때도 빠졌어요 보면 11%에서 8%까지 빠졌다가 6월 달쯤에 4월, 5월 넘어가면서 그리고 8%에서 또 6%, 6%에서 5%대로 나중에는 이제 4% 초반까지 이제 쭉 빠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다 보면 그래도 경제에 충격이 이렇게 심한데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경제에 충격을 준다라는 게 셰일 업체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름값 폭락하면서 다 망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셰일 업체들 쪽에서 나오는 이 하이힐드 그 채권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뭐 정크본드가에서 넘어서 다 뭐 디폴트 나면서 크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CLO라는 상품까지 다 부실화된다 뭐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었는데 이 하이힐드가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뭐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쭉 예,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쭉 빠지면서 주가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 하이힐드 추이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우리가 이쪽 국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하이힐드 이 금리가 안 떨어지면 예, 그렇죠. 우리가 좀 찜찜하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실제로 기업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이힐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8.8 찍었다가 이제 7.5까지 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경제 충격이 그렇게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주 심각한 뭐 시스템 위기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잠깐의 충격이었지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지금부터는 하이힐드가 더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 있는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이익 둔화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하이힐드 이쪽은 뭐 굉장히 그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블룸버그에서 그 추정하고 있는 향후 1년간의 S&P 500의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한 네. 15%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이익 증가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네. 우리가 연초에 한 15% 내외에 올해 이익 증가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죠.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4%면은 상당히 그 폭 자체가 네. 예상보다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2분기에 어느 정도 기업 이익들이 좀 쉬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치나 예상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하이힐드 자체가 이 상태로 유지되고 기업 이익 자체가 그렇게 그 예상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기업 이익 증가율 플러스 멀티플이잖아요. 네. 그럼 멀티플 부분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이익 부분이 15% 내외로 간다면 앞으로 S&P 500은 향후 1년간 15%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는 98.62%로 62달러로 조금 그 지난주에 반등을 했고요. 4.14%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도 지난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리우 카운트는 6개 정도 늘어서 605기를 기록을 했고요. 구리는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한 7% 상승해서 3.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조금 빠져서 105.9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 0.7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0.5% 정도 하락을 해서 1302.9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이나 그러니까 그 외환 시장은 약간 좀 캄다운되는 모양이고요. 상품 시장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은요. 코스피도 지난주에 2.4%가 올랐고 월간 기준으로는 5.1%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1.3%가 빠졌는데 주간 기준으로 1.3%면 좀 그 폭이 커 보이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9%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고요. 그 밑에 숫자가 마이너스 10.8%가 SK 하이닉스에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하향 조정 폭이 생각보다 큰데 이게 그 여기에서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아니면은 더 이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YTD로 코스피는 17.7%가 빠졌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마이너스 3.5% 연초 이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현재 코스피는 PER 9.39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0.93배. 여전히 10배 밑에서 PER은 거래되고 있고 PBR은 1배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보면은 삼성전자가 9.6배, LG 엔솔이 81배, 하이닉스가 6.8배, LG화학이 15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7배, 현대차, 기아가 6.2배, 5.4배, KB금융 3.8배. 그렇게 해서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국내 금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국채 10년물을 보면은 3.13%를 기록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7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년물도 3.0%를 기록해서 주간 기준으로 22bp가 빠졌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우리는 0.12% 플러스를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미국이 이제 75bp 이번에 인상하면서 예. 장단기 금리차 미국이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요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금리하고 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역전됐으니까 예.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자금이 다시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의 채권을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국고채는 지금 3.13이고 예. 네, 미국의 국고채는 2.67 10년물 기준으로 예, 그죠? 2.6% 됩니다. 그래서 40bp 이상 여전히 예. 이제 한국 채권 금리가 좋으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환율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하고도 좀 비슷해요. 금리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조금 좀 뭐 우량 기업보다는 그죠. 예. 비우량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하이힐드 금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하면 이머징 마켓이나 그런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생각해서 환율도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이힐드 금리가 7.5까지 뭐 거의 9%에서 떨어졌으면 예. 이제는 원달러 환율도 저는 여기서 이제 1320까지 갔었는데 한 1250원까지는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논리가 뭐 똑같은 예, 논리니까요. 맞습니다. 예, 위험에 대한 예. 민감도잖아요. 예. 지금 위험에 대한 그 민감도가 그 이머징이 크기 때문에 네. 더 발라틀레도 크고요. 네. 어쨌든 위험 선호가 강해지면 일단 선진국에서부터 그 온기가 이머징까지 퍼지고 또 이머징에 뭐 채찍 효과도 있듯이 네. 그 베타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 선호도가 바뀌게 되면은 이머징의 어떤 반등 폭도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 주변 자금도 다시 약간씩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53.9조 원으로 지난주에 2.2조가 늘었고요. 네. 신용융자도 계속 빠지고 있다가 지난주에 0.4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17조 초반까지 갔다가 18조 5천억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도 16.2조 원을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3조 1천억이 늘었습니다. 네. 거래소가 10.2조 원, 코스닥이 6.0조 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도 좀씩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네. 뭐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의 예. 반등도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증권주들도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던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요.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3.6%, 어쨌든 증시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인데 3.6%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나 메리츠증권도 반등이 있었는데 메리츠증권도 한 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월간 단위로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융 쪽이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7월 한 달 동안 보니까 나스닥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 11.35% 올랐고 코스닥이 10.16% 올랐어요. 보니까 코스피가 6.3% 오르면서 약간 나스닥보다는 조금 좀 더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코스피가 6.3 오르고 S&P 500이 7.9. 근데 다우가 이제 5.6. 예. 다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제 성격이 많다 보니까 뭐 P&G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전통주들이 많죠. 전통주들이 약간 이제 쉬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튼 시장의 색깔이 약간 변하고 반전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번 달에도 좀 강하게 상승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채플미 8월 1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